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출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근데 그 증인들이 대부분 국회 측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윤 대통령과 이런저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공방을 벌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도 딱 편이 갈려 있습니다. 이제 뭐가 다수냐? 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윤 대통령 말이 다 옳다. 뭐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니 뭐 없는 말을 지어내겠느냐, 뭐 국정원 차장이나 무슨 뭐 수방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소설을 쓰겠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은 주로 민주당 쪽 진영 지지자들, 이쪽은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진영 지지자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완전히 거의 진영 대결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뭐 마치 사쿠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기 십상인데, 뭐 이런 일들은 늘 있었던 일이죠. 정치의 영역에서는 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선거 때 승패를 가르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이럴 경우에 누구의 견해가 다수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정치의 요체고요. 자,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메모, 기록, 증거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메모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부인하게 그냥 말로 이랬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기록으로 남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더군다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다만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홍장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홍장원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된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좀 국격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 있는데, 자, 홍장원 메모가 왜 문제가 되느냐? 평상시 같으면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홍장원이 메모를 해놓음으로써 그 메모가 홍장원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왜 그러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홍장원 전 차장이 해놓은 메모가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TV조선이 보도를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지금 올려놨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검거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거 요청. 검거 요청 괄호 위치 추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거를 메모를 한 거를 보고 2차로 정리한 메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헌재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그걸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이 의문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재판관도 이상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정영식 재판관이 질문한 거는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체포하러 다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고 체포하러 다닐 요원이 있느냐는 걸 질문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홍장원이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식 다시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포인트가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차 메모가 아니고 2차 메모이기 때문에. 그럼 왜 1차 메모 그대로 남겨놓으면 되지 2차 메모를 또 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랬더니 정영식 재판관이 그럼 정확하게 기재해야죠. 이러니까 홍장원이 네, 정확하게 기재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못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느냐, 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난 1월 22일 국회 내란 국조 특위인가 뭐 거기서는 홍장원이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방첩사령부, 중요한 요지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요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 이게 요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메모, 홍장원 메모가 탄핵부터 내란몰이 이 모든 프로세스가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본다. 이렇게 홍장원 차장을 몰아세웠고 홍장원 차장은 거기에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제 그러면 홍장원 메모가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이 메모가 왜 원본 메모가 있고 그 원본 메모를 보고 사후에 2차 메모로 재정리를 했느냐. 그럼 원본 메모와 2차 메모가 왜 다르냐? 또는 다른지 안 다른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본 메모는 안 나왔으니까. 그럼 2차 메모에 혹시 수정하거나 가필한 게 있는가? 이게 밝혀져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했다는데 그러면 원본 메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2차로 사후에 나중에 정리한 2차 메모가 있는데 거기에 검거 요청이라고 들어가 있다. 자, 이게 왜 2차 메모로, 그걸 정영식 재판관도 질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제 또 이 검거 요청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이후에 이제 이른바 대공수사 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을 체포한다 그럴 경우에 체포할 인력이 없는 겁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질문한 것도 그겁니다. 체포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냥 해외 정보 요원 이런 사람들이죠. 체포할 인력은 대공수사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경찰에 무슨 체포조 이런 사람들. 근데 국정원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거 요청, 그걸 모르고 검거 요청을 했다? 국정원 차장한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검거 요청이라고 한다면 위치 추적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첩사가 검거를 할 테니까 그러면 국정원에서 지원을 해라.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검거 요청은 국정원에 할 지시는 아니다. 그런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그것도 2차로 사후에 정리한 메모에 써 있느냐. 이거 혹시 조작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거는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검거 요청이라는 거를 자기 메모, 사후 메모에 써놓음으로써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돼야 할 이 메모가 홍장원의 여러 가지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 됐다.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국회에서는 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는 게 요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메모대로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검거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것처럼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내란 국조특위라는 데에서 발언한 거와도 또 좀 뉘앙스가 다르다. 그럼 뭐가 맞는 거냐 도대체? 방첩사 적극 지원 이 요지라고 자기가 주장해놓고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고 해놨으면 윤 대통령 지시의 요지가 방첩사 지원이냐 아니면 국정원이 직접 검거냐? 왜 이렇게 홍장원의 말이 달라지느냐?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이 메모라는 게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장원의 메모는 오히려 홍장원을 공격하는 화살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그게 12월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12월 6일에 또 그 전에 접촉했는지도 모르죠. 12월 6일에 지금 넘어갔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왜 야당 의원을 접촉하느냐? 국정원의 1차장이. 이거는 뭔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아도 홍장원 차장이 할 말이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 그리고 메모가, 그러면 2차 메모가 박선원 의원을 접촉하는 즈음에 재정리된 것이냐 하는 그 시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박선원 의원을 만나고 난 뒤에 2차 메모가 있었다고 그러면 조작의 의심을 더욱더 크게 받겠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증거인 그 메모가 오히려 홍장원에 대한 의문을 훨씬 키웠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야당의 공작 가능성까지도 지금 이제 함께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홍장원 메모가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진실공방의 국면으로 또 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뭐 공작 가능성까지, 그러나 공작으로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작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는 또 홍장원의 주장이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러면 이 홍장원 메모가 과연 제대로 된 지시사항을 그대로 적은 것이냐, 가필한 거냐, 수정한 거냐, 조작한 거냐, 이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거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월 20일인가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사실이냐 이게. 근데 메모를 써놓고서 홍장원 전 차장은 그 메모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누구 말이 맞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사가 또는 헌법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은 이렇게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문영배 소장 직무대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이걸 그대로 믿고서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놓고 갈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갈리면 결국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규명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 이것이 어디까지 사실이냐는 부분, 의문, 이거와 함께,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이게 규명되지 않으면 탄핵 심리가 거의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이 뭔가를 하여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오히려 홍장원 차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